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벌써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또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호감인 사람이 뭡니까? 비호감인 사람 누굽니까? 특징 1위에 대해서 특징 1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제일 비호감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이랍니다. 평가. 이 좋고 나쁜 것은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결코 평가할 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의 삶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갉아먹는 일일 뿐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단연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삶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 하지만 이들은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을 하죠. 자신만의 잣대가 확고함으로 고집이 셀 가능성이 매우 크고, 아무리 잘 지내려 노력해도 상대에 대한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그런 평가를 즐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주위에 다른 사람의 외모와 직업과 가치관 등등을 습관처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 없이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귀담아 듣고 한번 실천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요즘 삼성이 만들면 다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이 실물 인전 이달 말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에서 공개될 거로 봅니다.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그 외교 무대에서 삼성의 기술 리더십, 이거를 입증을 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노림수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트라이폴드 폰 갤럭시 Z 폴드, 이거를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에이펙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거죠. 이 트라이폴드 폰은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인데 삼성전자가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폼팩터입니다. 삼성은 2018년 세계 최초의 인폴딩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2020년 위아래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한 뒤에 폴더블 폰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두 번 접히는 스마트폰은 중국 화이가 지난해 9월이죠.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화이의 메이트 XT가 한쪽 화면은 안쪽, 다른 화면은 바깥쪽 이렇게 접는 Z자형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Z 폴드는 화면 양쪽이 모두 안으로 접히는 듀얼 인폴딩 구조를 채택할 것 같아요. 듀얼 인폴딩 구조의 트라이폴드 폰은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입니다. Z 폴드는 완전히 펼쳤을 때 태블릿 수준의 9.96인치 대화면을 구현할 거고, 프리미엄 폴더블 폰만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과 최대 16GB 램, 저장 공간 1TB,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등이 탑재됩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7월에 갤럭시 Z 폴드 7 이후로 그 Z 폴드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요. 폴드 7은 역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중 가장 얇은 8.9mm 두께를 구현했어요. 그리고 215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등 울트라급 퍼포먼스로 일반 바 타입의 스마트폰을 대체할 진정한 폴더블 폰으로 떠오른 거죠. Z 폴드에도 폴드 7의 첨단 기술력이 대거 적용이 되는데, 극한까지 얇아진 두께랑 가벼운 무게를 구현할 것으로 보여요. 이 경우 Z 폴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시장을 동시에 노리는 모바일 기기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펼치면 태블릿의 버금가는 대화면을 제공하죠. 그리고 접으면 기존 스마트폰 수준의 휴대성 유지하고, 업계에서는 삼성의 Z 폴드 공개 방식에도 주목을 하는데, 새로운 폼팩트를 공개하는 만큼 대규모 출시 행사를 통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예상되지만, 이번 에이펙은 전시 형태로 실물을 공개하는 프리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전자가 화이와 달리 트라이폴드의 글로벌 출시도 고려 중이라는 관측도 있고, 외신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G폴드의 미국 출시 가능성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화이는 트라이폴드 폰으로 메이트 XT하고 2세대 제품인 메이트 XTS를 출시했지만 중국 내수용으로 출시했다. 하여튼 앞으로 이제 치열하게 중국과 경쟁을 할 것 같네요. 참 중국 애들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3,5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또 비관론도 있어요, 여러분. 비관론. 최근에 코스피 랠리조차도 반도체주에 집중이 돼서 질적으로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그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 미국과의 무역 협상 등에 따른 환율 상승, 이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자금의 유출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지난 2일날 코스피가 3,549.1로 거래 마쳤는데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고 9월 한 달 동안 7.49% 상승했고 10월 한 달 10월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9월 들어선 이후에 코스피 랠리의 주인공은 반도체주네요. 특히 지난 2일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3.49, 9.86% 급등을 했는데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장중에는 삼성전자 9만원 선, 하이닉스는 40만원 선 넘어섰죠. 이렇게 반도체주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증시를 두고 질적으로 강세장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와서 눈길을 끌어요. 8월 말부터 지수가 급등한 것은 단지 반도체 때문이다. 범용 반도체 시황 회복에 코스피 종목들의 내년 순이익 전망 합산치는 단숨에 40조 원이나 상향됐지만 증시의 주가 상승 종목수는 줄었고 동일 가중 지수 이거는 정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꺾였다고 합니다. 가장 불안한 요소는 환율이에요. 지난 2일날 증시 폐장 무렵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1.3원 기록했고 9월 24일 1,400원을 넘어선 이후 6거래일째 1,300원대로 내려오지 않더라. 또 원화약세 가장 큰 배경으로 한미 무역 협상의 난항으로 꼽히네요. 미국은 한국이 투자하기 약속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것을 요구하고 8월 말 기준 그 한국의 외환보유고 4,163억 달러의 84%가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래요. 완전 깡패죠. 우리 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화 수합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 완전 또라이들 아닙니까 이놈들. 하여튼 미국의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 이후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뾰족한 해법이 없어요. 만일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이 합의되더라도 자금 조달이 어렵고 어떤 산업에 투자할지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조선업종 등에 투자한다고 해도 추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써버린 리스크를 나타내는 신용부도 수합 프리미엄이 9월 15일 17.5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같은 날 26일 26.3bp로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CDS 프리미엄의 급등은 불안 심리의 그 확산으로 연결되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9월 이제 또 FOMC 정례회의에서는 그 FED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올해 두세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 점도표를 내놨는데 이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이 미국 주식이 고평가됐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받은 바 있어요. 다만 미국의 8월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로 발표되다 보니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안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물가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대한 미 FED의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어요. 고용 쪽도 한번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무조건 오를 거냐, 또 오르지 않을 거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를 거냐, 아니면 횡보냐, 하락할 거냐. 근데 오른다는 의견이 좀 많고, 그렇다 해서 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경계도 해야 한다. 또 폭락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고 예측을 잘 하셔야 합니다. 큰 흐름을 한번 잘 꿰뚫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대체적으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